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 게스트로는 청년의사의 써니 이혜선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과거 시즌, 이번 시즌도 아니고 전 시즌 크라우드 펀딩에서 고액 기부자 날 위한 헌정 방송 해달라라고 말씀하셨던, 요청하셨던 분들, 해결 못한 분들 꽤 있는데 오늘 한번 헌정 방송 간만에 합니다. 그러문요님의 요청을 받아서 이번 시간은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문요님 원고 제가 읽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문요입니다. 펀딩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헌정 방송으로 제가 생각해본 몇 가지를 보내드립니다. 이 중에 아무 걸로 편하게 방송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승우 작가를 좋아합니다. 제가 아직 읽지 못한 장편소설 한 편으로 박평님과 함께하는 방송 좋습니다. 제가 이미 읽은 장편들 리스트는 지상의 노래, 독, 식물들의 사생활, 에릭 직톤의 초상, 생의 이면, 사랑의 생애, 한낮의 시선입니다. 이거 이승우 작가 박평도 되게 높이 평가하는 작가라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이번 시간에는 이건 아니군요. 네. 박평이 안 나온 걸 보니까. 네. 두 네. 번째. 네, 두 번째는 미술에 대한 책입니다. 이진숙 씨의 시대를 훔친 미술이나 미술관에 간 화학자나 로스킹이 쓴 아무 책이라도 좋습니다. 단 이 저자의 책들이 긴 편이라 부담스러운 점이 걱정됩니다. 아니면 미술 역사에 관한 책 추천하시고 싶은 책으로 하셔도 좋아요. 자, 이 그러문요님께서 딱 말씀하신 것처럼 긴 편이라. 이분이 언급하신 미술관에 간 화학자 말고 미술관에 간 해부학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를 수 있는데 대구에 계시거든요. 그 책이나 그 저자가 궁금하신 분은 나는 의사다에서 해부러라는 영상을 보시면 그분이 나와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숱한 꽤 많은 클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아니군요. 네. 세 번째, 과학과 역사나 문화가 포함된 저널리스트가 쓴 좋은 책이 있다면 추천받고 싶습니다. 제 취향을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언더랜드, 그날 밤 체르노빌, 문호의 영혼 같은 책들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줄리안 반지의 논픽션, 빨간 코트를 입은 남자. 사놓고 아직 안 읽었는데 책걸상이랑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송 하시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도움되는 제안이 있길 바라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자, 이렇게 이제 넷 중에 하나를 택해봐라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번, 2번은 아닌 것 같고 3번, 4번 중에인 것 같은데 뭐 느끼시겠지만 YG가 주동하는 방송으로서는 3번이 훨씬 확률이 높죠. 4번을 하려면 써니보다는 왠지 박평이나 딴 사람이 왔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줄리안 반즈는 우리 결국 아직도 단 한 권도 안 했죠. 단 한 권도 못 그렇게 했어요. 여러 권을 하자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같이 좀 잘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과학과 역사와 문화가 포함된 좋은 책은 저널리스트가 쓴 좋은 책은 YG가 몇 권 쓰지 않았습니까? 뭐 YG도 몇 권 썼고 뭐 제가 이 말 하니까 오늘따라 너무 민망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비슷한 종류의 책들을 지난 시즌 동안 우리 얼마 전에 했던 동물 권력 네. 그 책도 사실은 이 책이 이런 책이죠. 네, 요 3번과 관련된 좋은 책으로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데요. 동물 권력을 그러문요님께 추천을 해드렸어도 사실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어쨌든 그때 방송은 그때 지난번에 저 방송된 걸로 그게 헌정 방송이었다고 치고 그냥 넘어갈까요? 또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아유, 이렇게 쿵짝이 잘 맞으시지. 그러니까 이런 꼼수는 또 못 쓰니까. 자, 그래서 네. YG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러문요님을 위해서 과학, 역사, 문화가 다 포함되어 있는 저널리스트가 쓴 좋은 책들을 무려 한 권도 아니고 두 권을 골라왔다고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책은 무엇이냐면 여기 좀 이렇게
효과음 좀 넣어주세요. 어떤 두두두두두 이런 거. 이런 거.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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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 시킨다고 한다 진짜. 두구두구두구. 아 그만. 아 유튜버 텐션이 높아가지고. 자 첫 번째 책은 네. 이제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어, 그래서 그로무녀님께서 안 읽으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화제가 되게 될 책이라서 예언하시는 네. 겁니까? 네. 아니, 이미 화제가 된 책이에요. 아. 사실 네. 최근에 갑자기. 자 카이 버드와 마틴 쇼원이라는 두 분이 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책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평전이라고 부제가 네. 붙어 있고요. 사이언스 북스에서 2010년에 한글판이 나왔고 원서는 2005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략 한 20년 전에 네. 나온 책인데 최근 한국에서 화제가 됐었죠. 한국에서 왜 최근에 화제가 된 건 네. 비리 의혹 때문에 긴급하게 귀국을 해야 되는 한 전 야당 대표께서 네, 야당 대표께서 공항 패션의 한 소품으로 이 책의 원서를 손에 들고 있어서 원서였습니다. 원서. 번역판이 아니고? 번역판이 아니고. 오. 원서를 손에 쥐고 있어서 그게 화제가 되어가지고 이 책을 출간한 사이언스 되게 북스의 좋아했겠네요. 주간님과 제가 어젯밤에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네. 올해 사이언스 북스가 언론에서 언급된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아니 팔려야 말이지 근데. 팔리지는 않겠죠. 팔릴 수도 있죠. 이거 그거 좋은 책이잖아요. 내가 심지어 약간 이미지가 깎여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제가 농담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본인이 읽으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공항 패션의 소품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비리 연루 의혹 때문에 긴급하게 귀국한 전 야당 대표의 손에 들려 있는 그 빨간색 표지의 책, 네네. 그게 바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이었고요. 이 책은 다른 의미에서 올해 기대작입니다. 다른 의미? 왜 기대작이냐면 네. 인터스텔라 영화? 오펜하이머 그거? 오펜하이머의 원작이 바로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예요.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의. 직접 핵을 만들겠다고. 그 정도. 그 수입사나 배급사하고 뭔가 좀 관련이 있어서 그분이 밀어주려고 일부러 이 책을 들고 들어오신 걸까요?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치밀하다고요? 네. 그래서 그 이게 오펜하이머라는 거는 뭐 드라마예요? 영화예요? 언제 영화. 개봉하는데? 여름에 개봉될 것으로 지금 예정인데 아직 정확한 개봉일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참 후반 편집 작업을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이 진행을 하고 있겠죠. 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만든 영화입니까? 진짜 모르시는 아니 거?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을 모릅니까? 아니 그렇게 유명한 분이 사람이 만드는 이 영화를 영화냐고. 만들었어요. 네네네네. 여러분 소통하세요. 놀란 감독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논란 필요 없습니다. 놀란 감독은 알고 있으시죠? 알죠. 네, 이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이 근데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어쨌든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소재들을 영화화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뜬금없이 20세기의 가장 문제적 인물, 문제적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에게 꽂혔나 봐요. 근데 왜 꽂혔냐면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읽고 꽂힌 거야. 근데 이 책을 뭐 JYP는 당연히 안 읽었고 YG는 이거 봤습니까? 저는 봤고 심지어 저자와 인터뷰도 했습니다. 진짜? 진짜? 2010년에 와. 이 책이 나왔을 때. 묻지다니. 지금 되게 뿌듯해. 그래서 그 사이언스 북스의 주관님께서 네. 이제 이 책이 지금 양장본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양장본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거든요. 영화 개봉에 맞춰가지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그 반양장본, 그러니까 일반 새로 낼 신곡판 거야? 반양장본 새로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좋은 있대요. 생각입니다. 이게 양장본 그 10년 전에 나온 그 책은 양장본이고 1100쪽인가 뭐 1200쪽 두꺼 걸랑 그 가격도 45,000원. 45,000원이에요. 그래서
그 소장용으로는 뭐 약간 뿌듯하지만은 읽기에는 그냥 불편하고. 돈 주고 사고 읽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당연히. 그래서 반양장본으로 다시 내서 좀 가격을 다운시켜서 문고판처럼 다운시켜서 지금 영화 개봉에 맞춰가지고 좀 많은 판매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때 기자들 보도자료에 강 기자가 13년 전에 그 저자 인터뷰했던 그걸 끼워서 보낼까.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인터뷰였거든요. 그게 도움이 될까? 근데 강양구 이름이 들어가면 아, 그래서 제가 제 이름도 지우고 마치 출판사가 한 지금 것처럼. 그 얼마 전에 공항 패션으로 선보이신 그분도 사실 약간 이 책 판매에는 약 비호감 네거티브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YG 이름도 네거티브로 작용할 가능성이 그래서 있잖아요. 서로에게 참 내 이름 빼고 내 이름 빼고 저자와의 인터뷰. 근데 왜냐하면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굉장히 그 심도 깊었고 제가 신경을 많이 썼던 인터뷰였거든요. 진짜로 그 1000쪽 넘는 책을 다 읽고 인터뷰한 겁니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책을 읽고서 이거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와 불화한 천재 이야기예요. 자, 오펜하이머가 지금 도대체 누구지?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지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네. 오펜하이머는 가장 오펜하이머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정체성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정체성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원자폭탄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꽝꽝 이렇게 터졌죠. 투하가 됐잖아요. 그 원자폭탄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맨하탄 프로젝트였는데 맨하탄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가 오펜하이머였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탄을 만든 사람이다. 뭐 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과언이 아니고 아닌. 제목이 프로메테우스인 것,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인 것도 뭐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한 거겠죠. 프로메테우스가 저거 맞죠? 불 가르쳐준 신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탄이라는 거를 인류에게 원자폭탄이라는 불을 처음 보여준 사람 이런 뜻이겠죠.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네. 그래서 원자폭탄의 아버지? 뭐 원자폭탄을 실제로 만든 이분이 아버지예요? 원자폭탄을 실제로 만든 어머니는 누구예요? 만든 사람 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오펜하이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정체성은 뭐냐면 20세기를 좌지우지한 천재 물리학자 중에 한 명. 천재 물리학.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질문을 했더니 그 저자가 무엇이라고 답을 했냐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세기에 단 한 명이 있을까 말까한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역량을 가진 비범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논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이나 평범한 사람의 그 잣대와 비교하면서 오펜하이머가 이랬으면요 저랬으면요라고 물어보거나 상상하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천재 중에 천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는 그냥 천재 중에 천재로 꼽혔던 사람이거든요. 자, 원자탄의 아버지 그리고 천재 물리학자 또 하나의 정체성은 또 하나의 뭡니까? 정체성은 끊임없이 소련의 간첩으로 의심받았던 과학자. 아니 근데 그런 사람한테 원자폭탄이라는 최대 그 프로젝트를 맡겼다는 게 나중에 말년에 그 메카시즘이 한참 유행할 때 실제로 그 와중에 사형당한 그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펜하이머도 계속해서 CIA나 FBI의 추적을 받으면서 감시의 대상이 되었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는지는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그러문요님께서 과학, 20세기 현대물리학, 네. 역사, 그리고 문화가 포함된 좋은 책. 그 약간 저널리스틱한. 네네네.
이거 이건데? 아메리칸 이러면서. 프로메테우스인데 그 와중에 심지어 곧 개봉할 블록버스터의 원작이야. 원작이기도 원작. 하고. 그리고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는 제가 이 정도에서 딱 그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가 화제가 되고 그다음에 막 책도 막 다시 나오고 그래서 막 들썩들썩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그 분위기를 틈타서 책걸상에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는 게. 아 지금 약간 남겨두는 거예요? 그때는 저자들을 데리고 오기는 좀 힘들 테니 예를 들어 뭐 역자 선생님, 역자도 최영섭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실제로 20세기 과학사 기술사를 전공하고 지금 서울과기대학교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공들여가지고 또 그러네요. 번역을 하셨기도 했기 때문에 뭐 모셔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영화랑 같습니다. 같이 버무려서 이야기하셔도 되게 재밌을 네, 것 그래서 같아요. 저는 네. 그로문녀님께서 만약에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를 아마 안 읽으셨을 것 같아요. 음. 안 읽으셨으면 읽고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 영화까지 보면은 정말 미션 완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2권을 준비해 왔다고 했는데요. 그러문녀님을 위해서. 네, 또 한 권은 뭡니까? 왜냐하면 너무 늦어서 제가 좀 하나로는 좀 그래가지고 죄송했군요. 그 또 다른 한 권은 2018년에 메이킹 더 몬스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2019년에 괴물의 탄생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된 캐스린 하쿠프라고 하는 분이 쓴 과학 논픽션입니다. 과학 문학 논픽션. 그러니까 이 책, 괴물의 탄생이요. 네. 근데 이 책이 2018년에 그 원서가 나왔잖아요. 메이킹 더 몬스터. 왜 2018년이냐면 2018년에 이 책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뭡니까? 메이킹 더 몬스터의 부제가 무엇이냐면 메리 셸리의 프랭켄슈타인의 숨은 과학이거든요. 근데 프랭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네. 프랑켄 아닙니까? 프랑켄. 남들은 다 프랑켄이라고 발음하는. 프랑켄슈타인. 네.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처음 세상에 등장한 게 1818년이에요. 아, 200년 맞춘 겁니까? 200년 맞춘 겁니다. 진짜? 와. 네, 200년 맞춰가지고 메이킹 더 몬스터라고 하는 책이 원서가 나왔고요. 그 원서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우리나라에도 빨리 번역을 해서 약간 좀 시차가 있는데 네, 2019년 3월에 우리나라에도 번역서가 나왔죠. 네, 근데 저는 2019년 3월에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안 봤었어요. 왜냐하면은 봐야지만 하고서 당장 프랑켄슈타인이 제 우선순위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안 보고 넘어갔다가 최근에 제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가지고 네. 한 도서관에서 강연을 할 일이 있었거든요. 의뢰를 받으신 거야? 그 책으로 네, 해달라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과학 저널리스트의 고전 읽기 이런 걸로 2강의 강의를 기획을 해달라고 했는데 약간 과학 저널리스트의 고전 읽기 하면 그냥 무슨 문학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택한 책하고는 약간 차별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으로 한 강의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괴물의 탄생이라는 책을 결국 읽었는데 읽겠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물의 탄생은 또 진짜 그로문녀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 역사, 그리고 문화가 잘 프랑켄슈타인과 메리 셸리의 생애와 맞춤해가지고 잘 버물러져서 이거 좀 권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 책이 부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네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 속에 숨어있는 과학 이야기를 이렇게 분석한 거. 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메리 셸리 전기예요. 그러니까 이 괴물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은 2가지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정확하게 말하면 한 3가지 축 정도 되겠다. 오. 하나는 뭐냐면 네.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예요. 음. 소설 프랑켄슈타인의 국명 줄거리. 네. 그리고 그 줄거리가 메리 셸리의 삶. 오. 그리고 네. 그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에 모티프가 된 당대의 과학 이야기. 근데 당대의 과학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대에 어떤 발견이 있었고 그런 발견이 메리 셸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프랑켄슈타인의 소설 속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까지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네. 그 발견이 오늘날에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오늘날의 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어떤 대목과 연결이 되는지까지도 살짝 언급을 해놓은 책이라서 정말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메리 셸리에 대해서 딱 한 권만 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책 추천. 너무 재밌어요. 그 단순한 그 메리 셸리의 전기가 아니라 프랑켄슈타인도 분석하고 메리 셸리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네, 거죠. 프랑켄슈타인도 분석하고 메리 셸리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한 축은 아주 중요하게 그 당대 과학. 그게 되게 어릴 때 쓴 작품이죠. 되게 어려 16의 구상에서 18살에 프랑켄슈타인은. 네, 네, 메리 네. 셸리는 그 옛날에. 프랑켄슈타인 네. 외에 또 그 다른 외에도 작품이 뭐 있어요? 여러 작품을 썼는데 그만큼 유명한 거는 아마 정확하게 없을 말하면 거예요. 네. 18의 구상에서 20살에 이 책을 낸 것으로 한국 제가 나이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만 나이로. 만 나이로. 되게 프랑켄슈타인은 그리고 진짜- 저는 이제 몰랐는데 네. 이 프랑켄슈타인을 탄생시킨 그 메리 셸리의 아버지가 윌리엄 고드윈이에요. 그게 누군데요? 윌리엄 고드윈은 흔히 정치 철학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냐면 최초의 아나키스트로 평가받는 사람. 아 그래요. 예, 근대 아나키즘 사상, 현대 근대 아나키즘 사상이 윌리엄 고드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젖줄이 닿아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그 프랑스 혁명 직후에 활동했던 정치 사상가거든요. 네. 이 윌리엄 고드윈이 아버지예요. 최초의 아나키스트가 메리 셸리의 아버지야. 그리고 메리 셸리의 어머니는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예요. 그래서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는 최초의 페미니스트로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아나키스트와 최초의 페미니스트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딱 하나 애를 뒀는데 그게 메리 셸리야. 근데 그 메리 셸리가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을 썼어. 야. 제가 지금 이제 얘기 들으면서 또 위키피디아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이 메리 셸리는 인생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네요. 그리고 이 메리 셸리가 유부남이란 사랑에 빠져요. 그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쓰게 된 게 어디 이제 그 제네바 근교에서 여름에 레마노 근처에 몇 명 있는 모여서 이렇게 수다 떨고 이러는데 이 시체를 모아서 전기의 힘으로 되살린 과학자 이야기를 슬쩍 꺼냈더니 그 듣는 사람들이 재밌다면서 자꾸 막 쓰라고 했고 그 당시 같이 수다 떨던 유부남이 적극적으로 그 작품의 소설화를 도왔대요. 그 유부남이랑 또 이제 사귄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유부남이랑 사랑의 도피를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유부남의 아내가 자살을 했대. 그래서 둘이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뭐지? 이런 얘기 그 책에도 나옵니까? 그 책에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심지어는 그 레마노 옆에 빌라에서 청춘 남녀들이 프랑켄슈타인을 구상한 이야기가 뮤지컬로도 나와요. 아 진짜. 근데 그게 왜 재밌냐면 1816년은 여름이 없는 해로 역사에 기록된 해입니다. 왜냐하면 안 더웠어요? 1815년에 인도네시아에서 탐보라 화산이라고 하는 역사상 기록된 가장 큰 규모의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지 때문에 그 화산재 때문에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이듬해인 1816년은 여름이 없는 해, 여름 내내 비만 내린 해. 근데 마침 그때 그 청춘 남녀들이 서로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레마노 옆에 있는 고급 빌라에 바이런이라고 하는 돈 많은 그 유명한 문인이 근데 청춘 남녀라고 하기에는 유부남이었다면서요. 유부남이었지만 다 나이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뭐 이랬으니까. 자 그래서 나이만 어리면 청춘 남녀입니까? 호수에 가가지고 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맨날 비만 오고 막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빌라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바이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인이죠.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야 우리 무서운 이야기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야기해 주는 거 할까? 그 청춘 남녀 중에 한 명이 진짜 그 시인 바이런이었어요? 시인 바이런이었어요. 오. 아니 그래가지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난 거기서 돈 많은 바이런이라 그래서 그냥 어디 저 졸부나 무슨 시인 바이런. 시인인데 왜 돈이 많았어 그 양반은? 원래 부잣집 물려받은 아들 부잣집 아니에요?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했고 이미. 그래가지고 그 바이런이 우리 저기 그 진짜 멋진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하나씩, 괴기스러운 이야기 하나씩 해가지고 우리 서로 이야기하기로 할까? 다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메리 셸리는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를 생각해낸 거죠. 근데 당시에 그 청춘 남녀 중에 존 폴리돌리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바이런 주치의 겸 친구. 야 존 완벽하다. 폴리돌리. 근데 존 폴리돌리는 의사인데 문청이야. 그리고 메리 셸리를 약간 사모했어. 그래서 메리 셸리한테 잘 보이려고 막 본인도 막 짜낸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러면은 평생 나무 피를 빨아먹으면서 죽지 않는 괴물 이야기. 베파요? 뱀파이어. 드라큘라? 뱀파이어. 그래서 그 빌라에서 1816년에 역사의 길이 남을 두 괴물이 탄생하는데 한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이고 프랑켄슈타인. 다른 하나가 뱀파이어. 뱀파이어는 누가 쓴 거예요? 그 존 폴리돌리라는 사람이 뱀파이어 이야기라고 하는 단편을 지가 쓴 거야? 발표하고 그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드라큘라라고 하는 소설이 나오고 그리고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고 하는 이제 다음 후속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드라큘라보다 이전이야. 그 네. 고급 빌라 되게 문학의 산실이네요. 문화의 산실 진짜. 저 JYP도 옛날에 문청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물론 이제 그때는 레만호 주변에 고급 빌라가 아니라 뭐 신림동의 옥탑방 이런 데 모여 있었지만 돌아가면서 서로 자기가 구상하는 이야기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거 나왔다고. 뭐 어떤 거? 이랬대잖아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한강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죠. 직접 들은 이야기는 막 그 외계인이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신을 조작하고 근데 그걸 추격하는 아이가 있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확신하는 뭐 이런 이야기 어때 그랬더니 야씨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 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지켜라고. 그래서 그 무시당한 그 지구를 지키러의 장준환 제일 잘 되신 거예요. 장준환 감독이 억울해하면서 자기 친구는 더 황당무계한 이야기 구상하고 있다고. 한강에서 괴물 나오는 얘기를 한다고. 거기도. 그래서 우리가 쭉 들은 다음에 야 그 괴물 나오는 얘기보단 네 얘기가 낫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게 봉준호 감독의 그 괴물인 괴물이 거죠. 이제 그 괴물이었던 거죠. 아니 그래서 이건 제가 저희 회사의 뮤지컬 좋아하는 후배한테 들었더니 제가 이 얘기를 해줬더니 아예 그냥 무슨 뮤지컬이 있대요. 이 그 빌라를 이렇게 빌라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대로 한 뮤지컬이 아예 그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흥미진진하잖아요. 와. 자,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네. 뮤지컬 제목도 그냥 프랑켄슈타인이군요. 네. 네. 다 여기 괴물의 탄생에 나옵니다. 오, 그러면요 아마 재밌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네. YG는 참 아는 것도 많네요, 정말. 자,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괴물의 탄생. JYP 칭찬한 거 맞죠 지금? 이거 비아냥되는 것 같은데. 아니 약간 재수 없다고. 제가 저 별명 붙여줬잖아요 최근에. 뭐라고요? 책 GPT라고. 책에 관해서 물어보면 다 답해주는 인공지능. 안 죽었다 JYP. 책 와. GPT YG의 소개였습니다. 네. 찰떡이네요. 네. 자,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괴물의 탄생. 그러무녀님 진짜 딱 좋아하실 만한 책이라서 제가 두 권 추천드리고 그러무녀님뿐만 아니라 그냥 저거 진짜 재밌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뭐 도서관에서 빌리든 서점에서 사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장바구니에 또 담을 게 늘어났네요. 괴물의 탄생은 그렇게 두껍진 않습니까? 두껍지 않아요. 앞에 그 오펜하이머처럼 막 1000쪽 넘고 이런 건 아니죠. 두껍지 않아요. 두껍지 않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도전해 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문녀님을 위한 헌정 방송으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괴물의 탄생 두 권의 책 주제가 요겁니다. 과학과 역사와 문화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저널리스트가 쓴 좋은 책. 네. 하지만 이런 책 중에는 YG가 쓴 책들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 제가 대신해. 저도 좋은 책 쓸 거예요. 르베트를 써라? 좋은 계획 있습니까? 좋은 계획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겠습니다. 이제 좀 확장이 되면. 그 지난번에 저 르메트르 얘기할 때도 그 양반은 진짜 막
내가 이거 할 거야라고 떠들고 다녔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 실제로 진짜로 하게 돼요.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마치 되고. 그 내가 담배 끊을 거야 이런 거는 음.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알리는 거랑 비슷한 거? 그건 좀 다릅니까? 다이어트와 담배는 좀 힘들지 않나. 다이어트든 금연이든 주변에 네. 아무리 한다고 떠들어도 잘 안 되는데 YG는 좋은 책 쓰겠다는 그 약속 조만간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JYP보다 젊으니까요. JYP도 르메트르가 데뷔할 때보단 젊으니까요. 네. 네, 저도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책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